5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정책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들어가는데,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쳐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예요. 왜 개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정치적과 무슨적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서 있는 사람만 먹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필 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지 저소득층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을 쓰는 것은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배분해 주려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기능이에요. 네, 시장이 안 돌아가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무슨 기능인가? 경제적이죠. 우리가 무슨 쪽과 무슨 쪽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나왔었는데, 자, 어떻게 이제 암기기법으로 가냐면, 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게 시장이죠, 그죠? 시장이 실패가 나오면, 시장에 나오면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떠오르시고, 만약에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래서 제가 암기기법이 저소득의 지읒이 들어가죠. 정치적인 지읒이 들어가죠. 그럼 제가 하는데 표를 좀 짧게 저소득 그럼 뭐가 나와요? 정치적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 형평성 그 밖에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제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는지 저소득이 나오는지 하나를 고르셔야 되죠. 맞나요? 네. 그럼 경제활동하는 것이 어디라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무슨 쪽 하나 떠올려야 돼? 경제적.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인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봅시다. 50페이지 밑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러면 정치적은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였어요? 저소득이었죠. 그런가요? 네. 그럼 저소득을 찾으셔야죠. 네. 못 찾으니까 내가 찾아줘야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맨 끝에 가시면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고 밑에 가시면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나오면 이건 어떤 걸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찍으셔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포인트를 잡으면 1번의 밑에 보시면 정부가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보시면 효율성 또는 그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 형평성과 효율성을 다 이제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의 실패 수준을 나오는데요. 시장 실패 수준. 밑에 가시면 경제적 기능에 시장 실패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찾으셨어요? 네. 이렇게. 무슨 쪽과 무슨 쪽을 바꿔낸다? 정치적과 경제적을 바꿔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보시면은 시장 실패라는 것은 이거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시장 실패란 자원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단어가 있죠. 네. 찾았습니까? 네.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이번에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공재. 찾으셨나? 네.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와 같은 생태공원을 얘기를 해요. 생태공원은 보통 정부가 공원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무임승차한다는 건 돈을 내요, 돈을 안 내. 그럼 이거를 삼성한테 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세 번째 보시면 과소생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밑에 공공지 밑에 세 번째 줄에 찾으셨어? 네. 무슨 생산? 과소생산. 그러면 이게 과소생산이 됐다는 것은 적정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원 배분이 되려면 원하는 사람한테 적정 배분이 돼서 너무 과대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되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 네. 이게 뭐의 실패라고? 시장에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우리가 오른쪽 가시면은 52페이지에 양감사 한번 이번에 제목 좀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하나씩 합격을 하는 거는 가자고.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해야 돼. 그럼 그냥 이제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작성해야 돼요. 원인을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는 스타트를 끊는 게 제가 번호를 드리겠는데 저번 시간에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야, 불완전 경쟁이야. 완전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때문에. 완전은 개입이 아니야. 그 불완전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불완전 문제고. 우리가 업체 한 업체가 독점이고 소수가 과점이고 그 밖에 왜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 독과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대기업을 얘기해요. 대기업. 그럼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독과점 자체가 이제 하나가 이제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제일 비싼데. 얘네들이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이 가격을 너무 단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맨날 그 핸드폰에 대한 요금 때문에 맨날 나오잖아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럼 이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이요.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은 규모를 작게 한다, 크게 한다. 크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하죠. 그럼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이 되죠. 생산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생산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좀 늘리겠어요? 늘릴 수 있죠. 근데 이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생산비를 줄여서 가격 경쟁에 이르러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도산될까? 도산돼요. 그렇죠? 네. 그럼 그냥이면 이제 나중에 대기업만 남아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가격을 올려버릴까요? 올린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격을 내는 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천천히 따라와야 돼. 네? 네. 가격 올려버리니까 이 차들이 말이야. 자연 독점으로 다시 독점으로 가요.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되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독과점을 그냥 해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박사 논문에 SSL이라는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슈퍼마켓이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슈퍼마켓이 있죠.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죠. 그럼 얘네들 그러니까 매장을 계속 이렇게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럼 그냥요 대량 구매가 가능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매리가 되면 거기 있는 구멍가게가 살아남지 못하죠.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남는단 말이에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냥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논문도 썼고 학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요일날 왜 얘네들을 문을 닫게 하잖아요. 얘네들 원해서 그럴까요? 정부가 규제를 할까요? 규제를 해서 살아남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 관심 있는 분은 서론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번 연도에 3월달에 누가 내 박사 논문을 갖고 온 거야.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래. 내가 항상 야매만 하니까 내가 박사인지 확인하거든. 여기까지가 제 논문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완전 경제는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죠. 완전 경제는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나오죠.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이게 시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독과점은 소규모야 대규모? 규모를 작게 해, 규모를 크게 해.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생산비를 다운시키니까 가격을 그냥 다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경영이 도산돼. 그러면 독과점으로 독점으로 자연 독점으로 간다는 거야. 누가 개입해? 그럼 독과점을 규제 안 해야 돼? 규제해야 돼. 여기 마음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딱 해서 학교라는 자체는 이해를 해야지 자꾸 이걸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네. 괜찮아요? 네. 좀 전에 공공재라는 게 있었죠.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제가요. 치안 서비스나 우리가 공공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국방 서비스 같은데 생태공원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어디 지역이나 왜 모든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개방을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입장료를 받아야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받게 되면은 그냥 해요. 무임 승차를 해요. 그 무임 승차하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적정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떴던 게 과대 생산이다, 과도 생산이다, 과도 생산이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직접 자기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금 걷어서 해. 그럼 걷어서 한다는 거죠. 공공재 자체도 보혜 실패의 원인이니까. 누가 개입한다? 그럼 저쪽 공공재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이제 뭐 어떻습니까? 이거 공동 소비다 보니까 서로 경합할까요? 경합을 안 할까요? 안 해요. 국방 서비스 남아주세요. 그래서 국방 가서 막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합한다, 비경합성이다. 비경합성이고요.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그 배제예요, 비배제, 비배제. 그래서 비경합, 비배제를 비가 빠져서 감정평가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부동산은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정보의 차이가 있죠. 정보의 차이에 있어서 정보의 대칭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비대칭성이다.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 대칭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우리 정보를 그립니까? 이 공유를 시켜야 됩니까? 공유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국토부 같은 데 가시면 도시계획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림이 서비스에서 알려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정확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틀려? 맞아요? 정말 지금 정책을 잘하고 있어, 잘 못하고 있어? 하고 얘기 못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외부 효과가 있긴 한데 외부 효과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외부 효과를 먼저 놓으셨는데 이게 먼저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잡아드리면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번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안전시장이에요? 불안전시장이에요? 불안전시장이죠. 그럼 시험 문제 안전경제는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억해 보시면 독점, 가점,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불안전 경쟁이라서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나중에 어때요? 완전보다 가격을 높게 만든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니은에 가시면 규모의 경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갑니다. 뭐의 실패야? 시장의 실패. 누가 개입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 규제해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죠. 찾았죠? 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한 정보예요? 완전 불완전한 정보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보는 공유를 해줘야 되죠. 그죠? 뭐 여섯택이나 뭐 도덕적 계획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외부 효과라는 거 외부 효과. 자, 5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밑에 보시면 2번 시장 실패의 원인에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를 3개 치시면 됩니다. 3개. 자, 3개라는 뜻은 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죠. 내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지금 외부 효과가 뭐의 실패의 원인을 보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뭐의 실패의 원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장 실패라면 누가 개입해요? 그러면 정해복구나 부해복구나 대책까지 가야 되죠? 이해하셨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니, 처음 하시게 되면 정해복구가 있고 부해복구가 있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대 생산한다, 무슨 과소 생산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도 하기 때문에 주위에 다 있지만은 일단 거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좀 갖고 가겠는데, 자, 외부 효과라는 단어를 이제 가볼게요. 자, 이 외부 효과는 자체는 시장의 외부를 아니라 우리가 시장 외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밖에 창밖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 아까 경제 활동하는 것이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돼요. 거래 당사자. 당사자가 있어서 우리가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다,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다.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겠죠. 돈이라는 자체가 가격 기구를 통했다고 그러고 또 시장을 통했다고 그래요. 외부 효과는 시장의 외부예요. 뭐의 외부다? 시장의 외부. 그럼 토지가 특성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거 배우셨죠?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선이라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C 토지한테. 얘가 B 토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죠. D 토지한테.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자, 정원을 만들어서 얘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정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하고.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내요. 양식업 하는 애가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긍정적, 부정적. 그럼 정의 효과, 부의 효과. 부의 효과가 되죠.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긍정적인 것도 시장의 실패라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 우리 시장에 와서 왜 이게 시장 실패가 되냐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공공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공재도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산 측면에, 소비 차원에서는 좀 그렇고요.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얘가 이 정원을 만드는 데는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서 만약 개인적인 사적 비용과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면 만약에 개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원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 개인의 비용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죠? 비용이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생산을 할까? 좀 적게 할까? 적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사회적은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거를 추가로 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는 지금 여기 머리가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사적 비용이 많이,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생산을 하겠어요? 적게 생산을 했어요? 적게 생산을 했죠. 과대, 과소. 과소 생산. 아까 공공재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누가 개입하지? 그렇지. 그럼 얘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적정 생산이 되려면 그냥 이제 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원해주거나 공공재 같은 직접 공급을 해야 되지. 이해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을 추가시켜요. 근데 거기까지 했다가 머리를 뽀개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험도 단순하게 물어봐. 그냥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생산했어? 대답은 잘해?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규제를 한다. 이거는 규제라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장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편익이라는 거예요. 편익이라는 것은 이익이죠. 이거는 개인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유리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자 아까 이렇게 했어요. 얘는 거래 당사자면서 시장을 통했죠. 얘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죠. 얘한테 시장에서 거래됐어? 안 됐어? 안 됐고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도했어? 안 했어? 누가 정원 만들려고 했어? 안 했죠. 그죠?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익이 있으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준다, 무임승차한다. 정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식업 하는 거는 이제 느낌이 오는데 만약에 이제 B라는 공장에서 폐쇄를 내려보내면 자 얘한테 공일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공일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뭐 비싼지 어떻게 알았어? 설치해서 안 했어? 안 했어? 나쁜 거 그죠?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비용이 100원 들어갔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환경을 치유하는 돈이 들어갔죠? 그걸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에다가 개인적인 사적 비용을 우리가 더해서 만약에 얘가 10원 들어갔는데 100원 들어갔다 110원을 빼면 사회적 비용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어떻습니까? 적게 들어갔어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자 개인적인 비용은 적게 했죠? 그럼 많이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의 비용을 늘렸다 줄였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지가 비용을 많이 낸 거고 편안하게 갈게 힘든가 본데 이건 지가 비용을 치우겠어요? 사회가 부담했어요? 그럼 제가 얘는 비용을 작게 했죠? 그럼 가소생산에 가대생산하죠. 그럼 이거는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서 환경오염을 부담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자 그래서 얘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산.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거 아시죠? 두 가지고 이거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돈 안 줬죠, 그죠? 이익에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가격대로 통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3자죠. 3자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안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실을 줬으면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시장 논리죠. 보상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사고 났는데 뒤에서 박았어.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누워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이해하셨죠? 갈게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51페이지 외부 효과에 발표 3개 쳤어요? 거의 90% 나오시는데요. 그러면 갈게. 정외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죠. 천천히 볼게요. 정외효과는 어떤 경제적 행위가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뭐야?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못했죠? 생태공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B. 정외효과가 발생이 되면 재활용을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적정수보다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적게 생산하죠. 그런가요? 그럼 생태공헌을 조성은 가대 과소 생산이 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정부는 규제를 해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적정량만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의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되어 있죠? 자, 부의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거기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죠? 시멘트 공장이 건설돼서 인근 주변에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의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부의효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적게 생산했어? 더 많이 생산했어? 많이 생산했죠?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아니면 거기 밑에 컨닝을 하든가. 적게 생산, 많이 생산. 왜? 지가 비용을 줄였으니까 가다 생산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의 자율적 소비를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이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적정량만큼 생산하게 되면 그냥 이게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부 효과의 토지의 특성은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있는 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무슨 성이 무슨? 부동성하고 인접성. 맞아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을 때 해야 돼. 딱 잡을 때 준비 되셨어요? 안 되신 것 같은데? 시장을 통했어? 라고 뭐 얘기하지? 의도했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줬어? 줬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잡았겠다는 자체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자체가 거래 당사자가 제3자다.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벌어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이 공원 같은 거 만들려면 그냥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많이 생산, 적게 생산. 그렇게 시장 원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공원은 우리한테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공재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맞아? 공공재는 과대, 과소. 과소 생산이 두 번 나왔거든요. 누가 개입해? 그렇지. 그럼 너 삼성아 네가 할래? 그럼 네가 보조해줄 테니 하고 공공재를 그냥 세금을 걷어야 돼요. 걷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규제해야 돼, 지원해줘야 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복과도 시장 실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의복과는 당연히 이건 긍정적, 부정적. 그럼 폐수를 내려보내서 양식업 돼갖고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 그렇죠? 그럼 개인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개인은 적게 했으니까 과대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정 생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적정 생산이 돼야지만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개입해? 보줘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해했나? 근데 웃기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만약에 얘한테 규제를 해요. 그죠? 규제를 하게 되면 얘는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네, 조세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나요? 그러면 시멘트 공급을 늘린다, 시멘트 공급을 줄인다? 줄이죠. 그럼 시멘트의 가격이 될까? 올라가요. 대화를 합시다. 가격 어떻게 돼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고 그렇죠. 뭐에 실패? 뭐는 가만히 정부에 실패. 뭐에 실패? 나는 20년 동안 다니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할지는 모르겠고 대답하는 거야. 시장이 실패한다. 내가 뜨겠죠. 시장 실패하는데 정부의 실패야. 누구 실패다? 정부의 실패. 모르는 거 알아? 이야기가 규제를 했어. 했죠. 맞아요? 대화를 해야 돼. 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정부가 손을 대니까 더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공부하지 말고 지금. 뭐의 실패? 왜 시장 실패라고 하지? 시장이 정부의 실패예요. 맞습니까? 뭐 어떤 나라가 들어갔죠? 규제를 했어요. 규제하니까 시멘트 공급 줄이죠. 시멘트 가격이 올라. 원자재 가격이. 공급을 배웠잖아. 원자재 가격.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려버려요. 임대료도 올리죠. 뭐의 실패? 이제 알았어? 다음 편 넘기면 나와. 다음 편 넘기시면은 거기 양평 사원에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라는 게 나오거든요. 찾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했잖아요.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잘 얘기해야 돼. 아까 저 시멘트 공급하는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여. 그럼 시멘트 가격이,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의 실패야? 이제 정신 찾았네? 정부의 실패야.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서 오히려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정부의 실패를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소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도 이제 학자다 보니까 어떤 이슈화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몰라요. 아니 정권이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끝났죠. 그때 당시 우리가 취지가 뭐였어요?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걸 막았잖아. 누가 개입했어? 근데 떨어져서 또 올라갔어. 뭐의 실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겠죠, 그죠?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소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셨어요? 난 올바른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래? 학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공공재를 보시면 51페이지 공공재 있어요? 공공재는 아까 제가 생태공 같은 거는 돈을 안 내도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그걸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51페이지 맨 밑에 2번에 공공재하고 있어요. 비경합 찾으셨어요?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 동그라미 치시고, 비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가대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소비를 통하다 보니까 경합해요, 경합하지 않아. 비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도망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밑에 가시면 직접 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자, 항상 대통령 취임사역에게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도층을 위한 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면 정치적 찍어, 경제적 찍어, 경제적. 그다음에 뭐 지읒 나오 지읒. 내가 여러분한테 혀를 짧게 제가 저서득 나와야 돼요. 얘가 화장실 가는데 저서득인데 경제적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죠? 나도 초라해. 저도 내가 박사 받고 저도 이러고 있겠어? 저도 다 뭐라고? 그 다음에 경제 나오면 시장이 실패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소득이라는 것은 소득 증대에 대한 게 나오고 아까 이 시장 실패는 적정 배분이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가도 생산하고 가대 생산됐다는 건 적정 배분이 안 되죠? 그게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하자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 잘하자. 그리고 이제 안전에서부터 불안전에서부터 불안전. 독과점의 규모의 경제는 소량 생산, 대량 생산. 생산비를 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중소기업이 그냥 도산돼요. 그럼 자연복종을 가니까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죠? 대답하세요. 자, 공공재도 그냥이니까 시장이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 그렇죠? 자, 이것이 배제하지 않고 비배제나 비교합하게 되면 무임승차가 발생돼서 과소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세금 걷어서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정부의 대칭이라 했어요? 비대칭이라 했어요? 비대칭. 그 다음에 정부를 또 공유시키고 외부 효과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수하고 무슨 수? 부동성하고 인접성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정은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되고 다량 생산되죠? 누가 개입해요? 그럼 정은 규제를 해야 돼요? 지원을 해줘요? 부는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규제했더니 그냥 한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조세를 부과하니까.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주택 가격. 올라가요. 임대료도. 올라가요. 뭐 있을까요? 정부의 실패. 좀 심하네. 알겠죠? 그죠?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강의가 재밌어요? 네. 막 속에서 우러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맞고 잡혀야 돼요. 이 학문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지구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빨리 맞춰서 객관식 문제를 소화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요. 여기서는 자,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로 가시면 52페이지에 정부에 대한 거기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게 있죠? 수단에다가 한번 펼쳐보세요. 수단. 별로 치셨나요? 네. 자,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이유, 근거. 그 이유, 원인은 뭐냐인데, 자, 정부가 개입하면, 자, 우리가 없습니까? 시장의 실패나 이익이 나타나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슈가 되는 게 52페이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 수단은 뭐냐면 뛰어든 근거가 아니라 뛰어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건 근거다, 수단이다. 수단과 근거는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하고 근거가 바꿔놨거든요. 수단이라는 것은 정책을 쓴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법이라고 나오다가 요즘은 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뜨는 게 거의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밑에 가시면 직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윤개입 있죠? 간접적 개입. 찾았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별표를 3개 치세요. 그럼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내겠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된 간접평가 문제와 공인중개사 문제 배정된 게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낸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토지 정책 수단으로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먼저 떴는데, 자, 우리 공법 시간에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걸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구제라는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지역 지구제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주택이 있고 다 주택인데, 자, 아까 여기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버려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의복구라는 게 있었죠. 네. 부의복구가 시장 실패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공장을 주거 전형적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주택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이 토지가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용 규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오른쪽을 체크할 텐데,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사회적 바람직함만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만 규제하는 게 토지용 규제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지금 공장 폐수를 내려고 했던 건 아까 긍정적, 부정적. 정의해볼까요? 부의해볼까요? 부의해볼까? 부의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뭐의 실패죠? 아, 정부의 실패는 갔어.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한 거고, 이건 시장의 실패야. 뭐의 실패라고? 시장 실패. 따라와.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 규제라는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의 실패? 제발 좀. 뭐 정부 실패 좀 하나 바뀌면 또 계속 정부 실패? 말이 안 돼, 정말. 시장의 실패라고. 맞아요? 뭐의 실패? 아직 규제 안 했어. 왜 그래, 진짜. 딱 그때그때 달라. 이게 시장의 실패야. 누가 개입해? 이제 말을 안 하면 틀리니까. 제거한 게 저가 개입을 한 거죠. 제거해서 이제 내가 어떻습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든 게 정의효과를 제거했어요. 부의효과를 제거했어요. 부의효과를 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토지이용 규제예요.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이용 규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토지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개인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 바람직함만을 유도했죠. 법적, 사회적 조치에 따라서 구속하기 제한하는 것이다.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토지구역규제, 정부의 인허가 등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게 이제 토지용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많이 낸다고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많이 내요. 여기 위주로 포커스 맞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하고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시장을 불신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적 주체로 직접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공적 주체로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요. 시장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민영은 민간이 하는 거고 공영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공적, 공영, 공거 다 직접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영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신도시 개발. 자, 그럼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토지 수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공동 토지 비축제도라는 게 나왔는데 공공 토지 비축제도가 LH 공사라고 들어오셨나요? 얘는 이제 주택 토지 공사가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좀 쌀 때 매입해서 나중에 이제 방출하는 그런 수급 조절을 해요. 그럼 이것도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적 개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토지은행이라고 뜰 수도 있어요. 토지은행, 토지 비축이다. 이렇게 뜰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거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예요. 공공임대. 공동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공공에 들어가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에요. 그래서 자치기 보시면 직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정부 시장에 개입해서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했나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직접적 개입에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비축, 또 공공토지비축제가 나왔었고, 공영, 토지매수, 공공수용, 공공택지개발 분야, 공공임대 나왔다. 다 이런 게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체크하셨죠? 근데 분양가 규제는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분양가 규제나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높다, 맞다. 맞다는 거죠. 뭐냐면, 그럼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간접적 개입부터 가는데요. 볼까요? 자, 간접적은 이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장을 불신했는데 이제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기구를 통한다.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경제적 동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조를 하려면 그러니까 세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세를 이제 부과시키고 조세를 좀 감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라든지 이런 게 나왔고 보조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간접입니까? 간접입니다. 그다음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나중에 보시면 되죠.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간접이다, 직접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고, 보조를 하려면 금융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금융상 지원. LTV라는 게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부비를 줘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상 지원으로서 등기라든지 아니면 정보 체계를 구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자, 이거 뭐죠? 직접 개입했나요? 간접을 했나요? 직접 개입한 건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서 자기가 직접 공용개발을 한다든가 아까 사서 땅을 팔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다 세금입니까? 세금 또는 보조,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알겠어요? 이런 건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근데 제가 많이 드는 게 시험 문제 암기 코드가 이 보조라는 걸 잘 뜨고 조세 잘 뜨고 개발보다는 잘 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해보세요. 보조개. 다시 한번. 보조개. 보가 뭐죠? 읽으세요. 보조죠. 조가 조세. 개가 개발부담금인 거죠. 맞죠?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잘 떠요. 아시겠어? 지금 간접적 개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을 유지시켜요. 그럼 수요자 공급자를 제공하는 어떻습니까? 금융이라든지 조세. 일단 여기에 보조까지는 있죠. 근데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는 없죠. 가리지 말고 써야지 개발부담금이라고. 거저먹으려고 그래. 무슨 부담금? 왜 적으라고 할까? 잘 나오니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날 개발이 판수제도라는 단어가 있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이죠. 개발부담금을 걷어갖고 정부가 처먹으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에요. 보조해주려면 세금 걷어야 되겠고, 세금을 감면시킬 수도 있죠? 그럼 세금 나오면 무조건 다 간접이고, 개발부담금 같은 건 다 간접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금융이라는 건 아까 LTV 같은 담보인정비율 같은 걸 높일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제가 아까 아껴놨던 게 이 분양가 규제라는 자체, 분양가 규제나 만약에 임대료 규제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간다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참고란이 있죠.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해줄게요. 아까 여러분들 조세를 부과시켰다는 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조세 부과. 대답해봐요. 그럼 정부가 시장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이 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는 직접 그냥이니까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그럼 정부가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그럼 그건 직접 개입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맞나요? 근데 출제는 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럼 교수님 왜 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정된 게, 자, 보세요.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낼 수 있다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 아까 제가 공영, 토지지역, 공공 이런 게 나오면 다 무슨 얘기라고요? 직접 도시 재개발을 정부가 하죠. 이런 것들 맞아요? 간접 개입은 제가 뭐가 여기 들어가고 보, 조, 개. 보가 뭐다? 조가. 세금 나오면 무조건 조세요. 세금을 부과시킵니까? 감면식일 수도 있습니까? 감면식일 수 있고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이라고 나오고 개발이 생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조개라고 암기하시는 것은 맨날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근데 뭐는 자꾸 생각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조개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아, 이게 감정 개입이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이 가장 좋을까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이렇게요.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봐봐. 지금 거기 개발부담금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 개발부담금이면은 이건 무슨 개입이 들어가죠? 간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맞나요? 네. 그럼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 방법이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이건 그냥요 근거예요. 근거, 이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들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럼 그 원인을 몰라, 근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통화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게임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건 수단입니까? 그건 근거입니까? 근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외출 금지시켰대요. 그럼 근거입니까? 그건 방법입니까?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금 할 게 아닌데 내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하고 뭘 구분하셔야 돼요? 근거하고 수단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켰다는 건 근거야 수단이야. 어떤 방법에 대한 매출을 금지시킨 거지 그에 뛰어든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걔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맨날 요거 나오다가 이제는 요 개발부담금은 근거다 수단이다. 수단 근거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저걸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열심히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돌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무슨 정책이라는 게 있죠? 토지 정책.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아웃라인만 잡고 다음 시간 오겠는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죠? 이게 무슨 이용 규제라는? 토지 이용 규제. 이건 정의 효과를 제거시켰어요? 부의 효과를 제거시켰어요? 거기 보시면 토지 정책의 양가를 1번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줄.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 효과를 제거, 부의 효과를 제거. 찾았죠? 그럼 외부 효과가 시장이 실패니까 효율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정부에 의한 채택이 필요하죠? 규제 방법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양도 2번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